제3강 2-2 지난번에 못했던 오늘은 이제 허니 프로세싱이에요. 허니 프로세싱이라는 것은 머시드와 내추럴의 한 중간 정도라고 보면 돼요. 이제 복습 차원에서 머시드는 이제 물이 많고 평지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스테이션을 이렇게 있는 지역에서 많은 물을 사용하고 커피를 탈각을 해서 그 커피에 있는 체리에 붙은 과육들을 완전히 제거를 한 파치먼트 상태에서 말리는 거예요. 건조가 빠르죠. 내추럴은 고산 물이 많지 않고 넓은 평지가 없는 지역에서 언덕 이런 데다가 그 말리는 것들이 이제 내추럴이에요. 이걸 보면 내추럴이 맛있다, 머시드가 맛있다 단정 짓기 어렵고, 내추럴은 비교적 고산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하고 살에 안개가 끼고, 다른 것들은 5개월이면 커피 열매가 익는데 이 고산에서 따는 것들은 7, 8개월 정도 돼야 커피가 익으니까 그만큼의 많은 토양의 양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내추럴이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이제 위치가 고산이다 뿐이지 내추럴로 하는 것이 맛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산 아래서 딴 거를 내추럴로 만들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 허니 프로세싱에서 얘기를 할 건데 어서 와주세요. 아유, 지금 허니 프로세싱 강의하는 거야. 허니 프로세싱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리한 질문이야. 허니 프로세싱은 내추럴과 머시드의 중간 어디쯤 있는 건데, 언제부터이라는 것보다는 배경이 중요해. 대부분의 산지는 생산자야 소비자야? 산지요? 생산자. 생산자. 물론 이 생산지에서 소비되는 커피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소비 국가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소비 국가는, 대표적인 소비 국가는 유럽이나 일본 이런 데고, 산지는 에티오피아나 중남미나 인도네시아 뭐 이쯤 되는데, 소비국의 사람들이 생산하는 나라를 하는 나라가 있어. 그게 어디인지 혹시 알아? 잘 모르죠. 코스타리카야. 코스타리카가 이제 파나마하고 니카라과하고 국경을 하는 중앙 아메리카의 제일 홀쭉한 지역, 고산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후 여건이 되게 좋아. 적도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타리카가 스페인어로 풍요로운 해변, 영어로 말하면 이제 리치 코스타 정도 될까? 굉장히 그 환경이 좋고 바다가 좋고, 그래서 유럽인들이 여기에 휴양지로 많이 썼단 말이지. 휴양지로 쓰다 보면 여기서 내가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유럽 사람들이, 뭐 이태리 사람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햇빛이 많지 않은 북유럽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거 이제 이주를 해서 커피를 많이 마시던 커피를 많이 마시던 그 사람들이 대거 이주를 해서 살게 된 거야. 네. 거기서 자체에서 인컴이 생산이 돼야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커피 농사를 이제 짓게 됐지. 1900년 초반부터 백인들이 주로 이제 경작을 했는데, 경작을 하면서 코스타리카 국가 차원에서 ICAFE라고 하는 코스타리카 국립 코스타리카 커피협회, 그거를 만들어서 강력한 규율로서 커피를 이제 통제, 권장 혹은 뭐 기술적인 지원을 국가에서 차원에서 한 거야. 각각 마이크로 팜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우리나라 190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1900년도에. 네. 한일합방. 아이고. 그렇죠. 네. 그때부터 이제 코스타리카는 국가 주도의 커피를 만들고, 금에나 이제 이슈가 되는 지구 환경, 물 사용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했는데, 커피를 수확을 해서 말릴 때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물 사용이고, 그 다음에 물 사용을 안 하고 내추럴을 말리면 커피의 체리의 표피에 있는 그 표피 껍데기가 과육의 수분을 증발하는 것을 막는단 말이지. 일반적으로 내추럴들이 이제 결점도가 많아지는 이유인데,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그거를 표피를 탈각을 해서 100개 난 거야. 한번 그 겉에를 까는 거예요. 까서 블랙허니는 표피를 한 80% 정도 남겨놓고, 레드허니 한 60%, 그 다음에 옐로우허니 40%, 화이트 허니 뭐 20% 이렇게 남겨놓고 해보니까 과육이 없으면 없을수록 건조 속도가 빠른 거야. 빨리
더 빨리. 그렇지. 네. 빨리 건조가 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해충들이 파먹으려고 이렇게 달려드는 그 시간이 짧아지는 줄어드는 거예요. 코스타리카 커피가 비교적 결점도가 없는 커피가 되는데 뭐 코스타리카 커피가 그렇다고 좋다는 얘기는 아니야. 커핑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지금 이제 질문한 옐로우 허니 뭐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라고 하는 질문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 지금은 코스타리카에서 유럽과 교류를 해가지고 인증 커피가 아닌 그 지원 커피 생산자가 소비자들한테 농사를 잘 짓게 지도를 해서 좋은 커피를 얻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국제기구와 연동이 된 최초의 시발점이 된 나라가 코스타리카. 그 옛날부터 1900년 처음 수출을 1900년부터 했으니까 그때부터 1900년 초반에 수출을 했고 그 NGO 초석을 만들고 이제 허니라는 단어가 처음 개발된 거야. 그리고 이제 누가 이제 허니 프로세싱 어쩌게 나오면 무심하게 한마디 던져봐. 그걸 처음 한 나라가 어디야? 그럼 그 사람이 알 리가 없지. 어? 이제 버벅거리는 거야. 네. 그러면 한마디 더 하는 거야. 그러면 최초 마이크로밀을 권장한 나라가 어딘 줄 알아? 그것도 코스타리카야. 왜냐면 국가가 권장을 하면서 대단히 농사를 짓는 브라질, 또 이제 대단히 농사를 짓는 뭐 에티오피아 평원보다 여기는 산지가 이렇게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태리 와인, 마이크로 와인, 집집마다 다 와인이 틀리듯이 마이크로밀을 권장한 나라야.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이크로밀이 그때 수확이 잘 되면 지원을 할 필요가 없고 이제 병충해 때문에 수확이 안 되면 지원금을 넣어주고 그렇게 이제 농민들과 정부의 협력 관계를 최초로 유지한 나라가 이런 거란 말이죠. 대답할 때 코스타리카 그럴 때 그냥 대답하지 말고 무심하게 시크하게 코스타리카. 니들 아니 코스타리카. 니는 아니 코스타리카도 모르면서 허니 프로세싱을 얘기를 해. 딱 그렇게 하는 거야. 뭔가 좀 아는 척을 해줘야 돼. 그렇지. 왜 김호준이가 하는 왜 얇게 판막을 해가지고 지식 독보상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강의 들으면 다 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표가 와가지고 하여튼 이게 참 좋네요.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대표의 멋진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확실히 잘 되네요. 근데 허니 프로세싱이 뭐냐 그러면 아까 말한 이제 내추럴과 워시드의 중간쯤인데 이제 과육의 두께란 말이야. 근데 과육의 두께 때문에 커피의 맛이 좋아진다? 라고는 간정 지을 수 없어. 그거는 뭐냐면 기후 여건상 건조의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거에 방점이 찍힌 거야. 왜냐면 코스타리카는 뾰족한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이제 안개도 많고 태평양과 대서양의 가운데 있는 데니까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넓은 마대에다가 커피를 이제 과육을 이렇게 이제 펄프도 해가지고 말린 다음에 날씨가 좋으면 펼쳐놓고 날씨가 나쁘면 덮어놓고 기후 여건상 만들어지는 가공법이야. 그냥 거기에 적합하게 최적화시킨 거. 그렇지. 이제 몬순 그 가공법 인도네시아도 보면 몬순 지역이라서 커피를 말릴 때 늘 비가 오고 그러고 덮어놓는단 말이야. 그래도 습기가 많으니까 인도네시아 커피가 단맛은 많이 나지만 결점도가 많은 이유가 그 가공할 때의 기후 환경 뭐 이런 거라는 거지. 커피 맛은 이제 커핑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 이제 슬슬 커핑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메인으로 커피의 맛은 토양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토양에서 얼마만큼 오랜 시간 동안 커피 열매가 매달려 있으면서 토양을 충분히 빨아들인다. 너무 빨아들여가지고 너무 이제 과육된 익어서 문드러진 거는 그거는 결점두고 그때 맛을 잔재주 없이 오롯이 여러 가지 프로세스의 맛이 없어지는 요인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제 알기 때문에 이미 이제 첫 발은 들여놓은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이 로스팅과 커핑이야.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커피는 어떤 마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토양의 맛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토양의 맛의 객관적인 맛의 컵노트를 내가 주관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 나라의 그 Q 그레이더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Q 그레이더는 많은데 Q 그레이더 인스트럭터는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커피집을 차리는 사람이 뒤에 이렇게 나는 Q 그레이더입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붙여놓는 거를 Q 그레이더 이제 인스트럭터한테 이제 돈을 주고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 돼. 근데 가리키는 사람도 모르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해. 왜냐면 우리가 된장, 양파, 마늘 이런 맛은 익숙해져 있지만 뭐 다크 커런트, 시트러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익숙하지가 않잖아. 쉽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믹스 커피에 이게 인식이 돼서 커피의 엑시디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왜 있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 리가 없어. 1,000만 원 주고 자격증 뒤에 하나 갖다 놓고서 나는 큐브레이더입니다 라고 해서 세계에서 단일 국가에서 큐브레이더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야. 아, 그래요? 그런데 산지에서 이 객관적인 커피를 맛보기 위해서 각 나라의 이제 큐브레이더들한테 이제 보낸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안 보내. 왜냐면 이 사람들의 이렇게 맛의 컵노트가 완전히 그냥 떨어져 있는 거야. 내가 이제 요 예멘 요거할 때 내가 참여한 이제 큐브레이더 나는 95점을 줬는데 얘들 이제 객관적으로 맛을 하니까 93점이 나왔더라고. 커피란 얘기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지만 가공할 때 파치먼트가 붙어서 옐로우, 허니, 블랙 이렇게 된 것들은 이미 딱딱한 파치먼트를 통과하지를 못할 뿐더러 설사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로스팅 하려고 지금 예열을 하고 있는데 로스팅 할 때 이미 이제 음피가 이제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알맹이는 워시드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음피의 색깔만 조금 바뀔 뿐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객관적인 맛이 옐로우한이냐 뭐냐 이런 것들은 이제 고산이냐 아니냐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내 커핑 실력으로 내 혀끝으로 내가 구매할 커피의 목록을 결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옐로우 프로세싱은 어떻게 보면 허니라고 하는 단어를 원래 원어는 이제 펄프드인데 옐로우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비싸게 받는 거야. 그 옐로우면 뭐 이렇게 맛이 있다라고 하는 마케팅. 뭐 이런 것쯤이라고 이제 이게 마케팅이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걸러내지 못하면 이제 내가 늘 얘기하는 내가 $100를 지불했으면 $100짜리 이상의 커피가 내 그 결점도 고르는 저 스테이션에 이제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봐도 $100짜리 품질이 아닌 거를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커핑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허니 프로세싱에 대한 마케팅에 내가 홀딱 넘어가거나 골라내지 않으면 제대로 된 커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지. 어때? 알고 있으면 당하진 않겠네요. 그죠? 그거는. 그렇지. 알고 있어야 당하지 않는 거고 또 알고 있어야 좋은 커피를 만드는 것이고 또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잔기교를 안 부리고 이제 오롯이 그 토양의 맛을 로스팅화 시켜서 만들어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야. 지금 이제 교육 방송 중이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한 발짝 들어온 여러분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로스팅과 커핑을 하면서 내가 좋은 커피를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실력을 말하자면 이제 안목이죠. 실력보다는 저는 안목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거라고 봐요. 안목을 이제 키워나가고 점점 커질 거예요. 저는 이제 의심치 않고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안목을 키우고 또 괜히 눈탱이 맞는 커피 마케팅에 놀아나지 않고 내가 실제로 좋은 커피를 산지화하는 것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주 중요한 선별이죠. 요리사가 좋은 재료를 갖다가 따듬지 않고 요리를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잖아. 따듬어야 재료에 그 본맛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따듬지 않고 하면 본맛이 왜곡되잖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따듬은 나머지들이 뭐 아까워 그러는데 우리가 돼지가 아니잖아. 그거는 이제 돼지 먹이로 주는 거고 돼지야 미안해. 돼지 먹이로 주는 거고 우리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먹는 거면 그건 따듬어야지. 그래야 거기에 있는 곰팡이 먹인 또 인서트 벌레가 먹은 생두 풀블랙 풀샤워 화학적으로 완전히 변성돼 가지고 포이즌으로 된 것들을 골라내야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라고 이제 자칭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커피에 곰팡이균이 나와요, 뭐 발암 물질이에요, 뭐 항산화 물질이에요 이렇게 코끼리 다리 만드는 거를 가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오늘 방송하는데 지적해가지고 너무 좋네. 네, 아무튼 오늘은 사람을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좀 낮았어요. 이거 이제 편집할 거니까. 다음에 제일 중요한 재료를 따듬는 그 다음에 재료의 본맛을 없애는 선별 매우 중요해요. 가끔 이제 제가 동영상에 보면 나는 20kg짜리 커피가 있어. 나는 이제 로스팅을 안 하는 커피집에 납품하는 데야.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걸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 마디를 칼로 이렇게 푹 들어가지고 로스팅에 쭉 집어넣어. 그리고 나는 20kg짜리가 있어. 아까 마이크로 얘기가 나왔지. 와인도 마이크로. 로스터도 마이크로 로스터리가 제일 좋은 게 나도 5kg짜리 우리의 매출 규모로 보면 5kg짜리가 맞아. 그래야 내가 고생을 좀 덜해. 근데 내가 1.2kg짜리 쓰는 것은 섬세하게 이렇게 계속 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내 고생에 비해서 내 커피의 퀄리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자, 오늘 수업도 다음에 선별 시간에서 봐요. 끝. 안녕.